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공유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 활용법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비틀리 활용 데이터 공유 그리고 구글 퍼블릭 데이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비틀리를 활용해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보실 건데요. 긴 URL 주소, 심지어 100개의 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긴 URL 주소를 우리가 몇 개의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기업 내에 어떤 그룹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이제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비틀리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내용을 몇 가지 좀 우리가 활용을 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이 파워 BI도 그렇습니다만, 예, 구글 계정을 좀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만들지 않으셔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예, 혹시 이제 오랫동안 또 안 써가지고 패스워드를 잘 기억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 생성 또 패스워드 확인 정도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은 크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트 접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니까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링크를 하는 방식으로 주소를 비틀리를 활용해서 짧게 압축시켜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엔드라이브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지만 본 수업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bitly.com이죠, 그죠? bitly.com에 접속을 해서 압축을 시키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회원 가입을 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본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실습 수업과 관련된 모든 파일은요, 비틀리를 통해서 주소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혹은 주소창에서요, bit.ly죠. 위에 URL 주소는 bitly.com이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공유시켜 드린 파일 압축의 주소는 bit.ly 슬래시까지는 공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뒤에 저는 항상 이제 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jdh 언더바 bi를 이번 수업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jdh라는 제 이니셜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파일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요,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즉 우리가 이제 바로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과금하는 게 뭐였죠? 네, 바로 클라우드였죠.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쓰겠습니다. 뒤에 파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니셜을 따든지 아니면은요, 또 숫자를 활용하시든지. 저는 다 소문자로 통일을 시켰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요. 소문자로 통일을 시켰고, 그다음에 다시가 아닌 언더바입니다. 언더바에 파워 BI의 약자를 따서 BI라고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이제 활용법과 연결이 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영역에서 파워 BI를 쓰기 전에 이와 유사하게 전 세계의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무료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고 해서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세계 개발 지표라고 하는 곳으로 접속을 해서요. 우리가 함께 파워 BI에서 구현할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크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구글 앱 탭이 있죠. 클릭.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자, 이미 저는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뜹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에서 새롭게 좀 접속을 해보시면 되겠죠. 접속을 하시고요. 보시면 좌측에 이제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 자, 새로 하나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기본은 제목 없는 폴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파일을 뭐라고 할까? 파일 새 폴더 명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 BI 뭐 실습이라고 할까요? 기존 연도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22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BI 실습 2022라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졌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파일이 공유된 파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화면을 두 개를 윈도우 창을 쓰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튕겨 볼게요. 그러면 한쪽 화면이 열리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다 내려놓고요. 자, 바탕 화면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하나 볼까요? 제가 임의로 본 수업 관련된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파일 하나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이걸 올리면 되겠죠? 자,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2022라고 하는 한글 파일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드라이브에 파워 BI 실습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야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워 BI라는 디렉토리, 물론 여기서 가셔도 되겠고요. 여기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여러 디렉토리들이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뭐 연결 앱, 뭐 새 폴더, 공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새로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이죠. 공유. 자, 뭐 이거는 현재 제한 추가인데요.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링크 보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 보기가 있죠.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사이트에 그 URL 주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유하시면 들어와서 공유하시면 되겠죠. 링크가 있는 사용자로 변경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긴 URL 주소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뭐 클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뭐 링크 복사가 있으니까요. 링크 복사, 클릭. 복사가 그러면 되었겠죠. 링크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완료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사된 이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되겠죠. 자, 화면을 하나 내려놓고요. 임의로 뭐 노트패드를 하나 열까요? 뭐 한글 파일이나 패드나 메모장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이 메모장에 자,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몇 자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긴 주소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유시켜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어로 축약해서 압축을 시켜 공유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내려놓고요. 다시 크롬으로 가셔서 이번에는요. 자, URL 주소 이렇게 되어 있죠. bit.ly.com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bit.ly.com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은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물론 이제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물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간단한 게 절차니까요. 회원 가입을 하셔서 내가 공유시키고 싶은 긴 URL 주소를 축약시킬 때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시고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시킨 것을 활용하실 때는 가입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이트가 있다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로요.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쭉 만들어 왔던 여러 지금 현재 주소들이 있죠. 결과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it.ly 슬래시가 이런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JDH01, JDHA, K21, 이렇게 ADSP, R21, MK 등. 지금까지 제가 쭉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디렉터리에 공유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새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축약 URL 주소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자, 클릭. 보시면 엔터 long URL 긴 주소. 지금 우리가 컨트롤 C 해두었죠. 그 주소를 컨트롤 V 하면은 됩니다. 컨트롤 V. 지금은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은요. 제가 이미 그 테스트 삼아서 이것을 한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크리에이터 누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는 바로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bit.ly 이렇게 되었죠. 네, bit.ly 슬래시까지는 안 바뀌진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져 있는 3VB 5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이 7자리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나는 이름 알아보지도 못할 이런 주소는 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지워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지워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JDH 언더바 자, 지금 BI라고 쓰겠다는 것이죠. 소문자로 여러분들 원하는 이니셜을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니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니셜에 그다음에 남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식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눌렀을 때 에러 메시지가 생기지 않고 넘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JDH 언더바 BI는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일부러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요. M이라고 해서 세이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미 누군가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현재 설정한 그 주소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Escape를 눌러서요. 나는 BI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유의 영역을 만들어서 세이브. 자, 어떻습니까? 됐죠. 완성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네, 본 사이트는 이제 내려두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하나 창을 열어서요. 이제 URL 주소요. URL 주소에 조금 전에 생성한 주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bit.ly.는 슬래시가 있는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jdh 네, bi라고 했습니다. 그죠? bi. 자,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인을 하셔서 URL 검색창에 주소를 키인을 하시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제가 앞서 공유한 이 파워 BI 실습 2022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왔죠. 자, 이것은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데이터만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많은 이제 파일들을 여기에 제가 이제 그 탑재를 해둘 건데요. 본 수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될 때에는 많은 실습 파일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 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요. 다운로드를 전체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현재 한 개 파일 압축 중이라 되어 있죠. 예, 여러 개 파일이 있으면 압축을 쭉 하게 됩니다. 자, 압축이 완료되었네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하실 것은 있어요. 윈도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압축이 완료됐습니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크롬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운받을 때 우측 상단에 뭐 이렇게 뭐 압축이 되었습니다 할 때 뭐 그 취소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야 되는 경우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에 화면에 이렇게 보여질 때에는 마우스의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폴더 열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폴더 열기. 그러면 오늘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능하면 습관적으로요. 컨트롤 X 해서 필요한 어떤 그 디렉토리에 저장을 시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불필요한 용량을 차지하게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간에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뭐, X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 역시 압축 푸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그 수업에 필요한 실습 파일을 다 미리 공유를 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구글 퍼블릭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요,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습은 제가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그 실습 내용 유사한 것이 이미 많이 그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또 다음에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익스플로러가 있죠. 그죠? 뭐 위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뭐 밑에 것으로 일단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익스플로러. 그러면 세계 개발 지표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쭉 한번 써보십시오. 네, 여기서는 지금 세계 개발 지표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구글에서 전 세계의, 즉, 세계 개발, 지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개인적으로 구하실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얼마든지 활용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세계 개발 지표라고 되어 있죠. 자, 마우스를 한번 쭉 내려볼까요? 자, 많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자, 출산율 여기 있네, 그죠? 출산율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산율 데이터가 현재 전 세계 기준 작성되어 있죠. 네. 연도는 물론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옮겨서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전 세계 2017년 기준 해서는요, 2.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아래쪽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는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한번 내려볼까요? 자, 휴대폰 가입부터 한번 볼게요. 뭐 100명당 기준 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휴대폰 가입. 현재 뭐 전 세계 기준 해서 약 7억 7천만 명이 되나요? 맞습니까? 2017년 기준 70억이네, 그죠? 70억. 77억 정도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을 한번 볼까요? 특허 출원. 아래로 쭉 올려가시면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특허 출원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료의 정보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필드가 없다고 그러죠. 즉, 현재 이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요. 총 저축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저축액. GMP고 있고요. GDP, GNI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쭉 데이터가 뜨네요. 자, GDP 대비 한번 떠볼까요?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이렇게 쭉 움직여 보시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가 되죠. 자, 2008년도, 2009년도에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말 그대로 뭡니까? V자 형태의 비노믹스 현상임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다시 반등되는 변곡점이 2009년도입니다. 이후 여러분들 뭐 이미 결과론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다시 성장, 서서히 완만한 성장세를 이루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어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고급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나다 순으로 위로 올라가면서요. 뭐 자영업 근로자를 한번 볼까요? 자영업 근로자. 자, 자영업자가 쭉 이렇게 하락 곡선을 유지하고 있죠. 네, 5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자 수가 사실은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론적으로 또 역시나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쭉 올려 보십시오. 쭉 올려서요. 1인당 GDP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인당 GDP 어디 걸 한번 볼까요? GDP 증가율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앞서 마찬가지죠. 바로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런 브이노믹스의 일환이 바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비교 기준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비교 기준이라고 있죠. 자,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국가별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국가 클릭. 자, 그러면 국가가 쭉 뜹니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죠? 대한민국 클릭.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용시켜 볼게요. 내려오면서 미국. 그러면 두 나라가 상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베트남. 자, 왼쪽에 박스를 클릭해 볼까요? 베트남. 자, 베트남 하니까는, 자, 1986년도부터 이 세계의 지표에 등록이 되었네. 그죠? 그 이전에는 데이터가 적용 안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좀 내려보겠습니다. 내려서요. 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있네요. 일본. 자, 일본이 적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끝으로 중국을 하겠습니다. 중국. 자, 5개 나라가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이렇게 비교가 되었죠. 중국이 많은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베트남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일본, 미국 순으로 이렇게 점차점차 어떤 형태로 장기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쭉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내용 등을 우리가 비교해서 조금 더 애니메이션 효과도 한번 넣어보고요. 또 다양한 차트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아이콘들이 있죠. 자, 먼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선 차트,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요, 막대 차트. 일단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막대 차트를 현재 적용을 시켰더니 이렇게 좀 다른 게 생깁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자, 동영상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쭉 뭐가 바뀌고 있죠. 자, 여러 5개 나라를 비교를 하는데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을 찍어서 위로 쭉 한번 마우스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요. 대한민국 한번 쭉 빼보고 다시 작동시켜 봅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른 현재 국가와 대비해서 어떤 형태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출처는 당연히 이제 세계은행이고, 그죠? 최종 업데이터는 2020년 4월 9일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인용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이 출처를 정확히 밝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처를 이렇게 구글 퍼블릭 데이터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뭐 지도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지도에 현재 우리가 설정했던 이 5개 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죠. 예, 겹치니까 조금 떼어놓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 베트남도 있고, 그죠? 뭐, 중국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뭐, 비교하는 이런 것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대한민국을 이렇게 빼볼까요? 역시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환경 설정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차트 옵션이라고 있죠. 차트 옵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Y축, 그 다음에 뭐 X축, 선형 이런 게 있습니다. 풍선 크기를 뭐 같게 해볼까요? 뭐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그 취소시켜 기본으로 바꿔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궤적 표시 뭐 색상을 이렇게 좀 다른 걸로 궤적으로 바꿔주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인당 GDP만 현재 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셨던 출산율 있죠. 예, 출산율을 한번 실제로 함께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쭉 아래쪽으로 내리셔서요. 가나다 순이었으니까요. 출산율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 X축, 색상, 크기 등의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가 뭐 Y축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Y축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로드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출산율 대비해서 현재 GDP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 설정에서 뭐 다른 내용 등을 쭉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뭐 로고 파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네, 그죠? 네. 자, 출산율, 그 다음에 여기는 1인당 GDP. 역시 뭐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로고 파일로 쭉 어떻게 되는지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애니메이션, 이제 로고, 궤적은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이런 그 시각화 기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틀리를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보고서를 쓴다. 끝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이 긴 URL 주소를 우리가 이 보고서에 바로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현재 이 주소, 바로 여기죠. 여기 클릭하시면 되죠. 클릭. 그러면 얼마나 긴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C죠. 컨트롤 C. 자, 참고로 노트를 메모장에서요. 얼마나 긴지 한번 볼게요. 네, 엄청나게 깁니다. 그죠? 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틀리였죠? 비틀리 우측에 크리에이터. 자, 긴 URL 주소를요. 컨트롤 V. 자, 크리에이트.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압축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쭉 지워버리시고요. 뭐 JDH 언더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보고
1이 제가 지금 썼을 겁니다. 1121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이브. 나중에 불필요한 것도 삭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예, 정상적으로 되었죠. 그러면 이 주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역시 컨트롤 C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그죠? 비트점 하면 되죠. 자, 비트.ly 슬래시 jdh 언더바 111 얘를 어떻게 해요? 예, 링크를 걸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클릭을 하면은 현재 URL 주소는 이미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구글 자, 이 화면과 연동이 되어서 바로 보고서에서 또는 어떤 PPT 발표를 하실 때 바로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차트들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셨겠죠. 이렇게 지도와 연동을 시켰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줄였다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즉,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R이나 뭐 파이썬을 쓴다고 했을 때요. 지도와 연계를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은 에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또 할당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접속하셔야 되는 또 그걸 유료화로 점차 바꾸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구글 퍼블릭 데이터와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해 보시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압축하는 방식과 또 보고서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